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력장에서의 어떤 운동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속도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 이렇게 정했었고, 일정 동안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식으로는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로 나타내고, 단위는 메타 퍼 세크 제곱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1m per sec 제곱이라고 하면 매초 1m per sec씩 빨라지는 것을 가속도가 1m per sec 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9.8m per sec 제곱이다. 이런 얘기들은 매초 9.8m per sec씩 빨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거칠게 얘기했을 때는 매초 10m per sec씩 빨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유인물 우리 워크북에는 이 내용 없죠. 옆에다가 판서를 좀 여러분들이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힘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체에 작용하여 무엇이나 뭐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뭐가 변하냐? 모양이 변할 수 있죠. 모양이나 아니면 움직이던 걸 멈추게 할 수가 있고 멈춰있던 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동 상태라고 표현하죠. 운동 상태를 뭐 하는 거?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이 모양이 변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는 요거를 다루게 되게 될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어디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용점. 화살표 쪽으로 방향 이렇게 얘기해요.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는 힘의 크기로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힘은 표시할 때 작용점과 방향과 크기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의 단위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뉴턴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뉴턴. 1뉴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질량이 어떤 물체의 질량이 1kg인 물체, 질량 1kg인 물체를 매초 1m per sec씩 빨라지게 하는 힘, 1kg 물체를 속력을 1m per sec, 1초에 1m씩 더 빨라지게 해 가속시키는 힘, 속력을 1m per sec씩 가속시키는 힘을 우리가 1뉴턴이다 이렇게 이걸 읽을 때 1뉴턴, 그러니까 1뉴턴이라는 의미는 1kg 메타 per sec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메타 per sec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인 물체에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1뉴턴이라는 의미로 얘기한다. 자, 여기서 알자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봐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10뉴턴만큼 힘을 당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도 10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이 알자 힘은 실은 양쪽에서 똑같이 잡아당기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자 힘이 밑에를 또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해볼게요. 이런 것들의 알자 힘은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그런데
이제 이쪽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5N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5N의 힘이 작용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은 얼마냐? 라고 하면, 알자 힘은 어느 쪽으로? 알자 힘은 오른쪽으로. 몇 뉴턴만큼? 10뉴턴만큼의 알자 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멈춰있던 것이 움직이죠. 속도가 변하잖아. 그런 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무슨 운동한다고?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을 갖는다. 관성을 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도 힘을 받지 않죠. 물체가 힘을 정지해 있을 경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두 가지. 정지해 있거나,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이 뭐예요? 속도가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거. 방향도 바뀌지 않죠. 등속도 운동 하는 것들은 힘을 받지 않는 거예요. 등속도 기억나죠?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들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운동. 일정에 달려갔어도 빨리 가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지한 경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등속도 운동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명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서 더 가서 한번 보죠. 그래서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면 이거를 좀 지울게요.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쪽에서 이렇게. 자, 가속도 이거 볼게요. 가속도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체에 알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알자 힘이 0인 경우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죠.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거나.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힘을 이렇게 표현해요. 점점 빨라진다. 이런 것들 가속도 운동했다라고 해요.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돌아요. 자, 이렇게 갔다 하자.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것들 크기가 다 길이가 같다. 그러면 힘의 크기가 같다. 빠르기가 같다라고 하죠. 방향이 바뀌잖아. 빠르기와 방향이 속도죠. 이런 것들도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했다라고 해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변한다.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빠르기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하나의 힘. 운동 상태 변하죠.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운동 상태 변하잖아. 운동 상태 변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자힘이라고 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의 합을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했으니까 가속도 법칙 보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 F만큼의 힘을 줬어요. F만큼의 힘을 주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무슨 운동한다고요? 가속도 운동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 물체가 M이라고 해보자. 가속도를 A라고 할게요. 힘이 작용하면
물질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질량이 2배야. 2배인데 F만큼의 힘을 줬어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 생기죠. 힘을 줬으면. 그런데 질량이 m인 것보다 2m인 것, 2배만큼 무거운 것을 빌면 속도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겼다? 2분의 1 a만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요게 3m짜리가 있어. 3m짜리야. 그러면 F만큼 힘을 줬다라고 하면 힘을 가하면 뭐가 생겨? 가속도가 생기지. 얼마큼 생긴다는 거야? 3분의 1 a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는 질량이 어떻다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R자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질량이 다 M짜리라고 해요. 질량이 M이야. M인데, F만큼 힘을 가했어요. F만큼 힘을 가했어. 질량이 M인 물체에 F만큼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기죠. A만큼 생길 것이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있는데, 여기서 EF만큼의 힘을 줬어요. 그럼 가속도가 얼마큼 생겨요? 2A만큼 생기겠지. 질량이 M인 물체에 3F만큼 힘을 줬어요. 가속도가 생기죠? 이거보다 몇 배? 3배만큼. 3A만큼의 가속도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 식에서 우리는 F는 MA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F는 MA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식. 운동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질량에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R자 힘에 어떻게 돼요? R자 힘에 비례한다. 이게 A는 M분의 F, F는 MA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몇 가지를 뽑아와서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미리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는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전에 나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기말고사 때 출제하는 걸 하고 시험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할 때 요 F는 MA라고 하는 식의 문제를 정리해서 풀어보고 그리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렇게 했는데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수평 방향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한다.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한대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유낙하를 한다. 수직 방향은.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도다.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힘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등속도 운동한다. 그죠? 등속도 운동한다. 힘을 받아 안 받아? 힘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 이쪽으로 탁 던졌으니까 힘을 줬잖아요. 쉽지만, 물론 내가 이거 꽝 쳐서 얘가 움직였어요. 꽝 쳐서, 아니면 내가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옆으로 집어 던졌어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은 내가 힘을 주어서 받아요. 멈춰 있다가 움직이니까 가속도 운동 했죠. 얘가 이제 공간을 간단 말이야. 공간을 가는데 내가 쫓아가서 얘를 밀어주나요? 계속? 밀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옆으로는 요때는 가속도 운동, 빵 쳐서 움직였어요. 그 순간은 가속도 운동했다고 하는 거야. 이제 내 손을 떠난 다음에는 내가 그 물체에다 힘을 계속 줘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힘을 받지, 옆으로 가는 것은 힘을 받지 않고 가는 거야. 등속도 운동으로 간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지금 떨어지는 것은 자유낙하한다는 것은 중력에 의한 힘을 받죠. 그렇죠? 자유낙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 가속도 운동. 등 가속도 운동.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힘을 받죠. 힘을 받아. 그 힘이 뭐야? 중력이야. 중력. 등 가속도 운동. 여기서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잖아. 지구가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중력은 접촉해 있지 않아도 중력이 작용해요. 내가 펄쩍 뛰었어요. 우리 펄쩍 뛰었어. 그럼 지구가 어떻게 해? 야, 이리 내려와 하고 잡아당기죠. 그런 것들이 중력이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은 등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거 봐봐. 수평 방향으로는 이게 일정하게 지금 가잖아. 일정하게. 이걸 뭐라고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게 던졌어요. 세게 던졌으면 더 멀리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생각해보죠. 여기서 그대로 놔서 이걸 자유낙하라고 했지? 근데 이쪽으로 던졌어요. 약하게 던졌어. 이렇게 가 이동했어. 세게 던졌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데 힘을 받아 안 받아? 힘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힘을 받지 않아요. 이동거리. 이거 VT 그래프지?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얼마냐? 이동거리는 얼마냐? 넓이를 구한다. 넓이 구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을 한번 해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얼마큼 이동했겠느냐. 여기서 또 여기까지 얼마나 이동했겠느냐 하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 생각합니다. 이 빨간 것은 어때요? 빨리 세게 던졌다. 하지만 밑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 가속도가 작용해서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똑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이거 VT 그래프야. 그렇죠? 이것도 VT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가속도지. 기울기가 가속도야. 가속도인데 중력에 의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가 돼서 이 기울기는 9.8m/s제곱이라고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두 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개 방향. 수평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가는데, 수평 방향으로 갈 때는 던지는 그 순간에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멈춰 있다가 빵! 이렇게 하고 던졌다라고 하면 가속도 운동이지만, 일단 내 손을 떠난 다음에는 그 물체의 힘을 내가 계속해서 작용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당기기 때문에 지구 중력에 의해서 당긴다. 그래서 여기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중력 가속도인 9.8m/s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높였었냐라고 하면 이 이동거리, 떨어진 시간까지 해서 이동거리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중력장에서 지구 중심을 향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잡아당긴다는 거죠.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과 중력에서 지표 부근에서 대기층이 형성되어 있다.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 세계 구성 성분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나 바다에서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야, 공기나 바다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도 기체가 돼서 올라갔다가 응결되면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런 것들 대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로 던진 공이 중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진다거나 조석 현상, 밀물, 썰물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달이 다른 지구 내부로부터 중력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자, 지구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는 육상의 큰 동물은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으로 이 몸체를 끄집어 당기기 때문에 다리가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단단한 골격으로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것이고. 또 식물은 뿌리가 중력 방향으로 자라는 것.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중력과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단어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읽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여기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났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만날 때는 아까 운동 방정식 F는 MA라고 하는 식을 이용한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급마다 진도 차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빨리 나가는 반은 1시간 정도 클래스팅에서 자습을 하고 늦은 반들은 여기까지는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한 후에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똑같이 이 다음부터 진도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시청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